지금 뭐 친문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열혈하게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한테 뭐 여쭤봤어요. 지금 친문을 부활시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뭐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끝났는데 어메 또 부활절이요? 뭐만 하면 자꾸 친문이 부활한대요. 아니 나는 이 친문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공감이 안 되는 게 봐봐요. 지금 민주당이 있고 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친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당연히 친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음에 대통령 때 누가 되든 예를 들면 강지호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요. 강지호가 정부를 꾸리고 민주당의 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친지호파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딱 째려보니까 저 새끼 문재인 대통령 때 행정관 출신이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어디 파로 몰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건 옳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뭐 친이낙연계 뭐 친문계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대부분 정리를 지난번에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얘기하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얼마나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밭갈이했는지 몰라서 그러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되게 실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어디를 보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님 체포동의할 때 그날 저도 국회에 갔었거든요. 국회 앞에 가가지고 막 계단에서 이 새끼들 어딨어 막 그거 막 내가 촬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르신 어느 어떤 느낌이십니까 막 그랬단 말이야. 너도 빨리 찾아 뭐해 이런 느낌이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180석 이수 이런 큰 숫자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다 교체해내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2, 3선 정도 되는 의원들의 그 지역구 조직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제가 박용진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강북을이. 그렇죠. 한편으로 감탄을 했어요. 야, 이 아저씨가 골목골목 안 돌아다닌 데가 없네. 그 엄청 탄탄했잖아요. 엄청 탄탄했어요. 어.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 뛰어들어서 열심히 밭갈이를 했지. 그렇지. 그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밭갈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정화를 시켰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모르겠죠, 당연히. 그래놓고 친문의 부활이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되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문이면 어떻고 친명이면 어떻고 친노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앞선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 대한 뭐 공과 사에 대한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 한 뿌리예요. 전 이거 왜 그러냐면 제 또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지호 씨 알 거예요. 문재인 그러면 되게 비토정세 강한 아이들 많죠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을 혐오하는 혐오까지 가는 친구도 많죠, 사실은. 그게 여기 밑바닥까지 내려와요. 그 당시에 정치 관심 있었어요 주변이랑 없었죠. 없는데도 혐오해요. 왜 싫어요? 그렇죠. 다 싫어해요. 그 여파를 생각 못 하나 본데 그래서 그 다음에 대선에서 민주당을 안 찍었잖아요 애들이. 안 찍었죠. 원래 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을 다 찍어줬다가 끝날 때는 다 싫어했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모르겠는데 남자애들은 진짜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이 여파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책임 없는 쾌락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선 것들을 부정해요. 내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아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당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한 존중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제 떠오르는 게 과거 조선시대에 구세력의 또 훈구파가 있고 신세력인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훈구파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진사대부는 어떻게 권력을 얻을 수 있는가? 훈구파에 있는 도덕성을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A라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세력들이 아무래도 인프라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인적 인프라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공격해 들어와야지 본인의 순수성을 계속 더해야지 본인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 민주당이 본인들이 새로 이제 민주당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역사성을 가진 뭐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운동권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뭐 순수성을 좀 높여야 된다.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의원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좀 과하게 공격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막 누가 뭐 내가 지난번에 총선 때 기억하는데 나도 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놀면서 한 분 한 분 외워보려고 막 지역마다 우리 시청자들 지역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한 명씩 지역구 막 다 띄워주면서 막 나무 위키 가져와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2, 3선 이상 기본으로 한 사람들은 이때는 이 정부를 거쳤고 노무현 정부 거치고 문재인 정부 거치고 이재명 정부 거친 거지. 아, 이 사람 문재인 때 사람이다. 문재인 때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요즘에 보니까 이 합당과 관련돼서 가장 세게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쪽 당 갔다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원래 저쪽 당이었던가. 근데 저희는 이제 공격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야, 너 과거에 저랬었는데, 너가 그 말 할 자격 있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친문이건 국민의힘에 있다가 왔던 간에 A라는 현상을 두고 이 현상을 주장을 할 때 이게 옳은 정책인가 옳지 않은 정책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너네는 친문이니까 그런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공격인가? 그래서 합당 논의도 이 합당이라는 게 진짜 지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안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격렬하게 이 논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화를 내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논의는 격렬해야죠. 하지만 본질을 떠나가지고 쟤는 안 될 놈이야 이런 식으로 토론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이제 저 합당에 대한 찬반에 사람들이 필요도가 높아지니까 그냥 빨리 다음 주에 당원투표 해버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들이 눈에 밟히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갔다 온 분들도 있지 않냐 그랬잖아요. 지금 쓰이는 전략들이 국민의힘 취재할 때 내가 보던 전략들이 쓰이고 있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안 보던 커뮤니티를 보면서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점이 하나 있대요. 어떤 점이 있나요?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재명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대재명. 대상역 하듯이. 대상역, 대재명. 엄청 그 사람을 네. 약간 띄워서 완전 얘기해주는. 띄워주는 거죠. 대재명은. 그러면서 이번에 되게 생각보다 중도층에서도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새로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 민주당적을 가지진 않는 것 같아 아직. 근데 그런 커뮤니티의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쓴 글들의 반응을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지 뭐예요. 왜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은 아직 당에 애정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재인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혐오 정세가 너무 센 거야. 기존에 갖춰진.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의 선당후사 했었던 시절은 아예 모르겠죠. 그러한 약간 백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럼 얘네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면 좋지? 얘네들이 싫어하는 게 누구지? 야, 친문. 친문이 부활한다. 친문이 부활한다. 그리고 그 뒤에 정청래와 김원준이 있다. 이거를 지금 주입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그런데 그게 주입한다고 주입이 되냐? 근데 여기서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생겨요. 뭐가 있나요? 생각지 못한 포인트였는데 제가 서부지법 때 저 좌표 찍혀가지고 막 쫓겨다녔던 거 기억나죠? 그때 대호 팬클럽들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서부지법 때 저 빨갱이 맨날 이분 뉴스 숨어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 DC 팬코 일베 이런 데에다가 내 방송 실시간으로 보면서 야야 쟤 지금 어디 간다 어디 지나간다 저 어디 숨어 있다 이거 엄청나게 올렸거든. 그때 이분 뉴스 어디 커뮤니티는 모르는데 가장 척결해야 되는 그 채널 5위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심지어
심지어 편의점에서 일하는 내 친구가 심심해서 맨날 커뮤니티 봐요. 보는데 야, 니 올라오는데? 하고 보내줘서 걔는 내 방송 안 봐, 정치 안 봐. 그렇죠. 근데 커뮤니티에 내가 올라왔다고 해서 보내줄 정도였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신기해갖고 그때 쭉 봤는데 그때 이제 윤어게인을 하던 친구들은 어떻게 이게 원동력이 됐을까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부정선거를 믿고 그런 것들을 믿는 거는 사실은 힘에 대한 추종이라고 봤어요. 힘에 대한 추종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진 자가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겠느냐. 양측의 사안이 있는데 대통령이 힘 있는 사람을 좀 더 믿어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의 발단이었는데 윤석열이 자꾸 청년 미래 세대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애들이나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걸 빼고 얘네들한테는 재미가 생긴 거야. 자기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막 이거저거 했더니 자기들 알아봐 주네. 그렇죠. 알아봐 주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봤더니 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네. 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또 우리를 따라줘. 그러면서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거든요. 그게 윤호개인 커뮤니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진영 커뮤니티에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합당이 어떻게 되든 지나가겠죠. 시간이 지나서 지선은 펼쳐질 거고 그 전에 정리는 무슨 어떤 방향이든 될 텐데 그렇죠. 이 놀이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놀이에 빠지는 어쩔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하는 게 주로 뭐예요? 야 저기 누구 방송인데 우르르 가서 응원해주고 야 저기 저 새끼들 방송인데 우르르 가서 욕하고 욕해주고. 반대 의원 문자 폭탄 보내고 아 그거는 여기서도 하지 않나요 하는데 여기는 전 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당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행동과 함께하면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 재미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고 속상해하고 몇 번을 울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깊이가 좀 죄송하지만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태계 환경을 막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의 미래가 저는 걱정돼요. 민주당의 미래가. 민주당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된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악 물고 다른 방송 나가서도 1대100으로 싸우려고 하는 게 미안해서요. 미안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만든다고 보니까 대부분 시청자분들 40, 50대, 60대, 70대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죠. 지난번에 나 이제 90세 됐어요라고 할머니인데 미국에서 응원한다 이렇게 달아줘요. 맞아요. 그분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울어가면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현역으로 들어와서 뛰면 안 돼요. 그래요. 이제 그러기엔 너무 이제 힘들어지셨어. 힘들어지셨어. 좀 쉴 때 되셨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세대들이 이분들이 했던 것들을 지켜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으라차차 으차으차 영차영차 해줘야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이분들도 이제 마음을 놓고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왔구나 그런 게 이런 좋은 변화가 됐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근데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힘입어가지고 막 하는 분들이 보이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야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꿔놨는데 어떻게 다시 회귀하냐? 근데 언제까지 이분들한테 도와달라 할 수가 없잖아. 양심이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 박정희가 남로당이었던 거 아시죠? 남로당이 뭡니까? 저 이런 표현 싫어하지만 빨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남로당은 빨갱이다. 그리고 박정희 형이 또 남로당 뭐 주요 뭐 그런 직책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성향이 그랬었던 박정희가 자기가 대통령 되고 권력을 잡으니까 왜 이렇게 다 때려잡았느냐? 왜 때려잡았어요? 본인이 원래는 박쥐같이 계속 처음에는 이 혈서를 썼어요. 사관학교 들어가고 싶다고. 일본 사관학교 들어가고 싶다고.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권력을 쫓아가지고 자기 사관학교 들어가고 싶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관학교 생도가 돼가지고 지냈었고 그 이후당 남로당 들어갔고 계속 권력에 쫓아다니다가 본인의 순수성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권력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몸담고 있었던 곳에 더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새끼 빨갱이다. 저 새끼들 고문해라. 근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본인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찐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과하게 행동하는 것이 있다. 나는 내가 찐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반명이구만 뭘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죠.
박정희가 소위 말하는 그 빨갱이라고 네. 하시는 분들을 때려잡았던 것처럼 네. 지금 반대로 친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 친명들을 때려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난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아유, 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에 음. 결론을 짓자면 저도 이제부터 보고 있는데 어. 애들 그렇게 이용하면 다 베립니다. 그 윤호개인 그 힘의 추종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던 애들 대부분 서부지법 때 깜빵 갔어요. 아, 그렇죠. 걔네들 다 깜빵 갔어요. 뭐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대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애들을 이용해 먹지 마요.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도 이것도 있어요.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